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이봉 변호사는 SKT를 상대로 50만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집단소송 전 선도적 조치로 1,500명 이상의 피해자 참여가 예정된 본 소송과는 별개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2항을 근거로 유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위는 SK텔레콤의 늑장 대응과 유심 교체 혼란 등 이중 피해를 지적하며 SKT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숙한 초기 대응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과점에서 60대 남성이 케이크 환불을 거절당하자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JTBC 사건 반장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29,000원짜리 케이크를 구매한 뒤 1시간 후 딸이 또 사와서 필요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직원이 식품 안전과 내부 환불 규정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자 남성은 고성을 지르며 환불 안 해주면 케이크 던지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케이크를 매장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이 모든 상황은 그가 데려온 손주 앞에서 벌어졌고 현장에 있던 외국인 손님들도 크게 놀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점주 A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는 하지 못하고 언론에만 제보했다고 밝혔으며 누리꾼들은 손주 앞에서 폭력 난동이라니 동네 주민이면 더 문제, 얼굴 공개해야 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경기 광주시에서 성인인 척 노래방에 출입한 뒤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에 성인처럼 고급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며 노래방에 들어가 즐긴 뒤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신고하겠다며 업주에게 돈을 요구했다. 일부는 우리는 조폭이다며 협박하고 가방과 카운터를 뒤지는 등 강압적인 수법을 썼다. 이렇게 갈취한 돈은 약 280만원에 달하며 피해 노래방은 10여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누리꾼들은 신종범죄수법 엄벌 필요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 40대 남성 3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30일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 D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를 클럽에서 유인의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행, 질식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살인은 공모하지 않았다. 강도만 계획했다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들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6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말에 격분해 여성을 폭행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C씨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A씨의 남편이자 전직 보디빌더 B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고 A씨도 발길질로 가세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항소심까지 거쳐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와 맨몸에 샤워가운만 입고 있던 여고생 제자를 침대에 눕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태권도 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A양은 코치의 폭행으로 얼굴, 어깨, 손목, 치아 등에 전치 3주의 중상을 입고 결국 시합에도 나서지 못했다. 해당 코치는 방을 허락 없이 옮겼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숙소에 침입, 보조 배터리를 쥔 손으로 폭행을 가했고 A양이 기절한 뒤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절기로 상황이 알려졌으며 학교는 뒤늦게 코치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그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상습 폭행과 욕설, 얼차려가 있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3살이던 A양의 악몽은 엄마가 재혼한 2021년 5월부터 시작됐다. 의붓아버지 B씨는 친모 C씨와의 다툼 후 폭력성을 드러내며 A양의 공포심을 이용해
계획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생리 중 임신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를 파악한 뒤 A양의 생리 시작을 기다려 첫 성폭행을 감행했다. 이후 A양이 TV를 보거나 샤워 후 등 일상 속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반복했으면 피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저장하고 A양에게 보여주는 등 가학적인 행위까지 이어졌다. 2023년 이혼 후에도 B씨는 전처 C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A양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4년 신상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북 전주에서 함께 살던 며느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며느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좋지 않은 쌀로 밥을 짓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며느리는 당시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A씨 집에 거주 중이었다. 범행 후 A씨는 따라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다른 가족의 제지로 B씨는 생명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A씨의 살인 고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차 씨 측은 차가 막가라는 블랙박스, 음성과 브레이크 등 미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국과수 감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사설 감정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중복 감정은 하지 않는다며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국과수의 사실조회 형식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를 일으켰으며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